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AI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불편한 질문 5개를 드릴 겁니다. 마음속으로 해당되는 개수만 세어보세요. 하나, 자녀가 용돈을 다 써버렸을 때 또 다 썼어? 도대체 뭐에 쓴 거야? 라고 말한 적 있다. 둘, 자녀 앞에서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돼 라고 말한 적 있다. 셋, 자녀가 꿈 얘기를 꺼냈을 때 그거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한 적 있다. 넷, 자녀가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한 적 있다. 다섯, 자녀가 돈 얘기를 꺼냈을 때 너는 공부 다 해. 돈은 어른이 되면 알아. 라고 말한 적 있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3개 이상이라면 이건 나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한테 배운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한테서요. 그분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1930년대, 40년대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이 핥히고 간 자리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밥상에 먹을 게 없던 시절을 몸으로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그 시절엔 꿈보다 내일 밥 한 끼가 먼저였습니다. 부자는 다 사기꾼이라고 배웠고 돈 얘기는 천박한 거라고 배웠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줄 수 있었던 건 부의 방법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여러분 뇌에 새겨졌고 지금 여러분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 뇌에 똑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잠깐 부자가 뭔지 먼저 짚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를 통장 잔고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조금 다릅니다. 돈 앞에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 하고 싶은 걸 할 때 돈이 이유가 되지 않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돈만 있고 매일 쫓기듯 살고 자녀한테 형편 타령부터 나오는 사람은 숫자만 부자인 겁니다. 진짜 부자는 돈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자녀에게 가난한 언어를 물려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통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심코 하는 말이 아이의 뇌에 어떤 해로를 심는지. 둘째,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정주영, 이 사람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했던 말. 셋째,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당장 바꿀 수 있는 말 3마디. 이 3마디가 20년 뒤 자녀의 뇌 회로를 완전히 다르게 설계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의 말이 그토록 강력할까요? 1970년대, 80년대 그 밥상머리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겁니다. 돈 얘기 꺼내지 마라. 천박하게. 부자들은 다 사기꾼이야. 믿지 마라. 그럴 형편이 안 돼.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있겠어? 공부나 해.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 이 말들이 뇌에 새겨졌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각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반복적으로 들은 말은 뇌의 기본값으로 저장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공장 초기화 설정값,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 설정값이 어릴 때 부모의 말로 만들어집니다. 뇌과학자 조셉 루드는 40년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감정회로는 성인이 돼서도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작동한다. 조용히. 여러분은 지금 부모한테 들은 그 말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은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 결정 순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돈 얘기 꺼내지 마라. 천박하게. 이 말을 수백 번 들은 데는 돈에 대한 대화 자체를 불편하고 창피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려 해도 뭔가 천박한 것 같고 돈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탐욕스럽게 느껴지는 그 감각. 그게 부모한테서 옮겨온 겁니다. 부자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 말을 들은 데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나쁜 것으로 분류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왠지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을 보면 어딘가 의심부터 갑니다. 무의식 속에서 부자가 되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 이 말을 반복해서 들은 데는 시작하기도 전에 멈춥니다.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가 그만둡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저축을 결심했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기본값이 이미 어차피 안 된다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걔는 나중에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는 걸 몸으로 익혀버린 겁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형편이 안 돼. 이 3글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현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의 뇌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다. 돈은 항상 모자란 것이다. 나는 가난한 집 아이다. 이 신호가 뇌에 새겨지면 아이는 자라면서 무의식적으로 결핍 모드로 작동합니다. 어른이 돼서 월급을 받아도 통장 잔고가 조금 쌓여도 여전히 결핍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축보다 소비, 투자보다 회피, 도전보다
포기, 형편이 안 된다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뇌에 이 회로를 심는 겁니다. 뇌과학에는 미러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촐라티가 발견했습니다. 이 미러뉴런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앤드루 메이초프의 연구입니다. 태어난 지 42분 된 신생아가 어른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42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가르쳐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 뇌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뇌 속에서 똑같이 따라 돌립니다. 부모가 돈 앞에서 불안해하면 아이 뇌도 돈 앞에서 불안을 학습합니다. 월급날 한숨을 쉬며 아이 뇌는 돈과 한숨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아이는 부모의 돈에 대한 감정을 통째로 받아갑니다. 그렇다면 부자 부모들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흥미롭게도 그들이 특별히 더 좋은 부모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을 대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을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정주영. 워런 버핏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6살 때부터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줬습니다. 한박하다고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너를 위해 일하는 도구야. 네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6살짜리 뇌에 이 회로가 심어졌습니다. 돈은 내가 부리는 것이다. 돈은 도구다. 워런 버핏이 11살에 처음 주식을 산 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에 이미 그 길이 나 있었던 겁니다. 버핏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배웠다. 무섭지 않은 것.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어머니 메리 게이츠는 아들이 컴퓨터에 빠져들었을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지금으로 치면 게임에 중독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근데 메리는 달랐습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빌이 컴퓨터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았으면 그걸 끝까지 파고들어라.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있겠어?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파고들어라 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하버드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을 때 메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뇌에 이미 그 회로가 심어져 있었으니까요. 정주영은 강원도 통창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의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하는 게 어딨어? 해보기나 했어? 형편이 안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가 아니었습니다. 해봐라. 이 한마디가 정주영의 뇌에 심어진 출발점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뇌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통장을 열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습니까? 카드값 문자가 왔을 때 어떤 한숨이 나왔습니까? 그 표정 하나, 그 한숨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뇌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대물림은 반대로도 작동하거든요. 건강한 태도도 전달됩니다. 돈을 편안하게 다루는 방식도 옮겨갑니다. 오늘 바꾸는 말 한마디도 아이의 뇌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돈을 설계하는 법을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모의 말이 뇌를 설계한다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근데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는 듣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을 더 깊이 새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험시켜야 할까요? 워런 버핏은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뉴욕 증권거래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버핏이 본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버핏의 뇌에 하나의 장면이 새겨졌습니다. 돈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돈은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내가 설계할 수 있다. 버핏이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건 어릴 때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눈으로 본 것, 그게 핵심입니다. 아이한테 돈을 가르치려면 말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직접 만지게 해야 합니다. 버핏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받은 용돈 규칙이 있습니다. 받은 용돈을 3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쓰는 돈, 하나는 모으는 돈, 하나는 남을 위한 돈. 지금 들으시면 그게 뭐가 대단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순한 구조가 아이 뇌에 심어주는 게 있습니다. 돈은 쓰는 것만이 아니다. 돈은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내가 정한다. 이 인식이 아이 뇌에 들어가는 순간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용돈을 받자마자 다 써버리는 아이와 3개로 나누는 아이는 10년 뒤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조가 뇌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 두 부모가 있습니다. 김 씨와 이 씨. 자녀가 용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불쌍하니까 이번 한 번만 바로 채워줬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 썼으면 다음 용돈 날까지 기다려.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 씨 자녀의 뇌에는 이렇게 저장됩니다. 봤어도 괜찮다. 부모한테 하면 된다. 돈은 어디선가 나온다.
이씨 자녀의 뇌에는 이렇게 저장됩니다. 돈은 한정돼 있다. 봤으면 없다. 없으면 불편하다. 이 불편함이 뇌에 새겨져야 합니다. 불편함을 경험한 아이는 다음 달 용돈을 받으면 다르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나눴을까? 뭘 먼저 사고 뭘 나중에 사야 할까? 이 생각이 습관이 되면 어른이 돼서도 충동적으로 카드를 긁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경험시키는 것.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30년간 아이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아이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 실패하자 포기합니다. 두 번째 그룹, 실패하자 더 열심히 합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실패 앞에서 뭐라고 말했느냐입니다. 김 씨는 결과를 받습니다. 왜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이 씨는 과점을 받습니다. 이번에 뭘 배웠어? 어떻게 하면 다음엔 달라질까? 결과를 지적받은 아이는 실패가 무서워집니다. 무서우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질문받은 아이는 실패가 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액은 이걸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로 심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직접 경험시키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바로 사주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가치 계획 세워볼까? 그리고 아이와 함께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몇 주가 걸리는지를 종이에 써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 뇌에 세 가지가 새겨집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계획이 필요하다. 돈은 시간과 연결돼 있다.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은 그냥 받은 것보다 훨씬 값지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모아서 산 물건은 절대 함부로 안 해요. 당연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군 것에 대한 감각이 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어른이 돼서도 작동합니다. 돈을 경험시키는 것, 실패를 데이터로 만드는 것, 원하는 걸 스스로 만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아이의 뇌에 부자의 회로를 심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돈 앞에서 여유 있고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뇌를 바꾼다는 걸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세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 자녀가 용돈을 다 써버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또 다 썼어? 도대체 뭐에 쓴 거야? 이 말이 아이 뇌에 심는 것, 수치심입니다. 돈을 쓴 내가 잘못됐다. 나는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다. 수치심을 반복해서 경험한 아이는 돈 얘기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가계부를 못 씁니다. 통장 잔고 확인이 두렵습니다. 돈 앞에서 자꾸 눈을 감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을까? 비난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아이 뇌를 완전히 다르게 돌립니다. 비난을 들은 뇌는 닫힙니다. 질문을 받은 뇌는 열립니다. 열린 뇌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을까? 뭘 먼저 사고 뭘 나중에 사야 할까? 이번 달은 어디서 아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습관이 되면 아이는 자라면서 돈을 피하지 않고 돈과 대화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자녀가 꿈 얘기를 꺼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있겠어? 유튜버 하고 싶다. 게임 만들고 싶다. 그림 그리고 싶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아이 뇌에 벽이 세워집니다. 꿈과 돈은 반대편에 있다. 하고 싶은 거라면 가난해진다.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 벽이 세워진 아이는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상생하며 삽니다. 돈은 벌지 모릅니다. 근데 늘 뭔가 허전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거 어떻게 하면 가치가 될 수 있을까? 벽을 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묻는 겁니다. 유튜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 볼까? 게임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걸 배우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아이 뇌에 심는 건 가능성입니다. 꿈과 돈이 반대편에 있지 않다. 하고 싶은 거라면서 길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 회로가 심어진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 자녀가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돼. 이 말이 아이 뇌에 심는 것, 결핍입니다. 우리 집은 부족하다. 나는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결핍이 뇌에 새겨진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결핍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조금 가져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삽니다. 지금 당장 채워야 하니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십시오.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하게 쓸 곳이 있어. 같이 생각해 볼까?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아이 뇌에 심는 것, 주도권입니다.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의 방향을 정한다. 이 인식을 가진 아이는 어른이 돼서 충동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선택할 줄 압니다. 자기 삶을 설계할 줄 압니다. 세 마디를 다시 짓겠습니다. 또 다 썼어?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을까?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있겠어? 대신 그거 어떻게 하면 가치가 될 수 있을까? 편이 안 돼. 대신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하게 쓸 곳이 있어. 같이 생각해 볼까? 비난에서 질문으로, 격에서 방향으로, 결핍에서 선택으로. 말의 방향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I의 뇌는 완전히 다른 회로로 자랍니다. 이 세 마디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년 뒤 여러분, 자녀는 돈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가 아니라 이번에 뭘 배웠지를 먼저 묻는 사람이 됩니다.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20년 뒤 여러분, 자녀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노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부모님은 내게 돈을 주지 않으셨다. 대신 돈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셨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한마디만 바꾸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녀의 뇌에 심어지는 첫 번째 씨앗입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이 꿈꾸던 아이로 자라납니다. 그 나무 아래 여러분도 함께 쉬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바꿀 말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 자녀의 뇌에 심어지는 첫 번째 씨앗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돈독한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